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사 이승재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선교일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선교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도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 함께 꼭 저 혼자 나누면서 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정말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고난은 뭐 외부적인 고난이 제일 많겠죠, 그죠? 여러분도 원든 원치 않든 뭐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많이 큰 고난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적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22호 태풍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하는 태풍이 이제 발생하는 곳이 괌 부근이래요. 괌. 괌은 저희 섬에서 동쪽으로 쭉 가는 곳입니다. 한참 가면 몇 킬로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쭉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 지나면 어, 이제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발생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저녁쯤에 오후 시간에 비가 잔뜩 내렸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작업을 했는데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이제 비를 피해 가지고 초마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어, 태풍이 오면 태풍이 불면 이제 바람 때문에도 힘들고 비 때문에도 힘들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고 그런가 하면 또 아침에 방송 메시지가 나왔는데 깔라온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산 네그로스 섬인데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둘로 나누어 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네그로스 오리엔탈 저희 있는 지역이 오리엔탈 지역이고 북쪽 지역이 이제 네그로스 옥시덴탈이라는 곳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섬이 높은 뭐 2,900m 정도 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화산이 폭발했었는데 오늘 또 뭐 이제 어, 폭발 징후가 보였는가 봐요. 그 이제 뭐 여기서는 뭐 그래도 몇백 킬로 떨어졌으니까 그 화산적인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데 이제 다행히 뭐 이렇게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북쪽이니까 거기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동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태풍이 올라가듯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네그로스 오리엔탈에서 옥시덴탈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네그로스 옥시덴탈 쪽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가지고 있던 마스크 뭐 4천 장 정도 보내고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보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심하게 터진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필리핀은 매일같이 우리가 한국 같으면은 이제 워낙 안전한 곳이니까 조그만 뭐 지진이 일어나도 이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뭐 지진이 워낙 잦은 곳이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 한 5 정도 돼야지 뭐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2점 몇, 뭐 3점 몇, 1점 몇 이런 거는 뭐 방송에도 잘 안 나옵니다. 방송에는 안 나오고 그 트위터도 아니고 요즘에 X라고 그러던데 X에 그 이제 계정에 필리핀 지진을 뭐 연구소 같은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을 보면 매일같이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잦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산도 폭발하고 그런 곳에 이제 살다 보니까 워낙 잦아서 그런지 여기 사는 현지인들은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의뢰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당하게 되면 참 고달프죠. 인생이 고달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두마기티 시내에 다녀왔는데 두마기티 시내에 이제 가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구입한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정전이었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정전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얘기가 꺼지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 저저 뒤에 있는 에어컨 저거를 딱 켰더니 켜고 얼마 안 있다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이제 발전을 돌렸더니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이제 했는데 좀 있다가 또 꺼지는 거예요. 저 에어컨을 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제 에어컨도 끄고 나가서 이제 또 돌려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오늘 그 수리를 하러 차에 싣고 이제 나갔죠. 나가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하기로 분명히 거기 가면 수리하는데 판매점에 가면 또 시동이 걸릴 거다 그랬더니 아닌가 하다가 또 가니까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좀 점검한다고 거기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은행에 들렸어요. 은행에 들려서 돈을 찾고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50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또 이제 찾을 겸 해서 뭐
이제 겸사겸사해서 은행에 들렸죠. 은행에 들려서 돈을 찾았는데 돈을 찾고 이제 다른 은행에 갔습니다. 다른 은행에. 그 다른 은행은 이제 그 정부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거나 할 때 이용하는 은행이에요. 한국은 뭐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건가? 그렇죠 아마. 자세한 잘 모르겠는데 농협이나 우리 은행도 뭐 하는. 근데 이제 여기는 랜드뱅크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아 이제 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법인을 지금 어, 우리 신학교하고 이제 마닐라에 있는 호프 사이언스 칼리지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법인을 학교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 이름이 호프 칼리지 파운데이션 네그로스 오리엔탈 인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학교 이름이. 근데 이제 그 학교 이름을 이름이 이렇게 저희가 법인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게 통장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통장.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PNB 내셔널 아니죠 랜드뱅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또 법인 이름으로 학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통장 이름을 여러 가지로 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거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그 뭐죠? 이제 그런 게 많이 서류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학교 법인에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 랜드뱅크 통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통장을 어, 이제 통장 번호가 이제 그 법인 서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 법인 허가가 난다. 학교 법인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통장 잔고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통장 잔고를 이제 채워 넣으려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학교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셋이라고 법인에서 법인 서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인 서류에는 통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호프 칼리지 파운데이션 네그로스 오리엔탈 이 이름은 이제 11월 2일까지 이제 그 서류가 다 들어가야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고 만약에 11월 2일이 지나서까지 11월 2일까지 접수가 안 되면 새로운 이름을 이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11월 2일이 이제 공휴일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가 이제 다시 뭐 학교 이름을 새로 받든지 새로 이제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이제 필리핀 법을 잘 모르고 은행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통장 개설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신분증 있고 뭐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뭐 서류들이 뭐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또 통장을 또 통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통장을 사용하는 걸 만들 거냐, 아니면 ATM기를 사용하는 걸 만들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옥신각신은 아니고 좀 이야기들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서류가 준비되면 뭐 통장 법인 이름으로 해서 만드는 통장은 얼마든지 발급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돌아왔고, 그리고 통장의 잔액이 한국 돈으로 뭐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항상 잔액이 있어야지 그 계좌가 계속 운영된다고, 살아있다고, 이제 그 얘기도 뭐 듣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그 교회 청년,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청년이 있는데, 그 자매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지난 주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18살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살이면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우리나라는 뭐 성년식이라고 따로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여기도 있겠죠, 그런 건. 근데 이제 18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없고, 어머니가 이제 외국에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생일 누가 축하를 해줬냐, 아니면 생일 잔치 같은 걸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가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두마이기티 시내에 보딩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또 좀 사연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빠는 먼 곳에 살고 있고, 엄마랑 이제 헤어지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아빠한테도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뭐 이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내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예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을 이제 사주러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무제한 삼겹살, 말은 무제한 삼겹살인데 삼겹살 사가지고 같이 구워서 먹이고, 또 저희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보딩 하우스까지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태워줬는데, 근데 그 두마기티 시내에 정말 그 열악한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보딩 하우스를 가는데 굽이굽이 막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비포장도로 들어가서 이제 보딩 하우스가 있던데,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나오는 동안 아내가 주 목사님이 가서 보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돌리고 왔는데도 안 나와서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잠깐 방만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냥 방만 있습니다. 방만 있고 이제 세탁실이나 화장실,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뭐 돈은 그래도 제법 내는 것 같은데 그런 형편에 이제 살고 있고 아침마다 또 먼 길을 걸어서 나와서 또 트라이시클 타고 학교 가고 참 그 친구도 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삶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음, 여러분도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잖아요. 그죠? 한국도 요즘 보면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다음 주, 뭐 이번 주부터 뭐 추워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 여건이 우리의 삶을 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까지 그래도 살아내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그런 역경과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너무 삶이 힘들다고 우리 삶을 막 악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물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너무 힘들면 그냥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으면서 잠깐 기다려서 이렇게 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셨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저 할머니 연세만큼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할머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런데 그 할머니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건 잘 경험하지 못했겠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그렇겠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뭐 전투하고 뭐 그랬던 뭐 이쪽 지역은 특히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고 지금 막 전쟁의 리스크들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에서 좀 잘 그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위험 요소를 부추기는 듯하게 우크라이나에 참전단을 뭐 참관단을 보내느니 그런 무슨 정보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이 군인이 이제 파병되게 되면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의 동의도 안 받고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국정원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네바 협정에서는 이제 제3국은 절대 포로자들을 이제 신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네바 협정에 뭐 맺혀져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 요소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고난이 있을 때,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돌쇠처럼 고난아 달려와라 덤벼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되느냐 아니면 엘리야처럼 다 홀로 나왔나이다 하면서 내 생명이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그것은 그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겠죠.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시간 이야기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 그때는 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하면서 추억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들 보내고 계신 여러분 함께 손잡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자 되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고난으로 찾아오고 역경으로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고난스러운 삶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져 가지고 근데 지금 방송 녹화는 계속되니까 다시 녹화본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